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나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가토 다이조 지음 이정환 옮김. 표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불안할 때 심리학, 남의 눈으로 사는 서툰 나를 위한 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크게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심리적 핸디캡을 자각한다. 2장 열등감에서 벗어난다. 3장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원인을 찾는다. 4장 일상이 주는 평범한 행복에 만족한다. 5장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난다. 이 중에서 몇 가지 각 장에서 한두 개씩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의존심이다. 의존심은 본질적으로 어머니다운 어머니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돈이 저렇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부유층인 경우에는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서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공격을 받는다. 또한 남자의 마음은 남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에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하는 말은 거의 들을 수 없다. 애정 결핍이란 돈의 있고 없음, 남녀의 성향 차이 이상으로 상호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에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철이들 무렵에 어머니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 보통은 그로 인해 생긴 약점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삶에 대한 각오도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심리적 의미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타인과 같아서 모성애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들이 스스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위치를 오해하기 쉽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 의해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전혀 충족되어 있지 않은데 내게는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심리적 결핍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어머니는 이름만 어머니이고 실질적으로는 타인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내게는 어머니가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내게는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란 사람은 인생에 대한 각오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머니가 없었음에도 형식적인 어머니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머니라고 여기고 내게는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란 사람은 인생에 대한 각오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그는 응석과 의존심으로 똘똘 뭉쳐 무기력한 사람으로 자란다. 이것이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착각에서 비롯된 문제다. 두 사람은 당연히 삶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 비극이 발생하는 쪽은 후자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매일 욕구불만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하다. 힘들고 지쳐서 울고 싶어진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앞에 보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지옥이다.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사람도 있다. 이들은 뜻밖에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어머니는 자신을 학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은 심리적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며 어머니를 통해서 충족되어야 할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아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사람 역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지만 우리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 또한 오해하기 쉽다.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행복을 거머쥐기 어렵다. 2. 운명을 받아들이면 편해진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뒤에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본인의 능력이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잘못된 이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세상에는 마음의 상처부터 치료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일터에서 마음껏 경쟁을 펼쳐야 하는 사람도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기 쉽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주변과 타협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고 반항적으로 맞서거나 자립하여 살아온 사람도 있다. 자립해야만 했던 사람과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의지하고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같은 부류일 수는 없다. 성장 과정에서의 습관에 의해 중요한 시험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침착한 모습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으며 자란 사람과 보호를 받으며 자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다르다.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사람은 자신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자기 이미지를 갖지만 학대를 받으며 성장한 사람은 자신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가진다. 자신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이다. 부모가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적대감에 반응하면서 성장한 사람이 눈에 비치는 세상과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성장한 사람이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처럼 전혀 다르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코 자아는 확립될 수 없다. 자신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는 데에서부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거북으로 태어났다면 토끼와는 경쟁하지 않는 것,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철칙이다. 3. 다른 사람보다 나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심각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우월감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른 감정이 뒤로 밀려나 버린다.
무슨 일을 하건 그 동기는 열등감을 치유하는 데에 있다.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신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동한다. 독신인 친구와 함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면서도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부모가 되어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언행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이 부모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있든 없든 심리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 때문에 독신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동시에 자녀로부터 얻는 행복감도 맛보려 한다. 요컨대 욕심이 많은 것이다. 이것은 신경증적 욕구다. 어떤 여성은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것은 싫어하면서 명품 핸드백을 가지고 싶어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여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각이다.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조건이다. 욕구 불만에 차 있는 토끼가 있다. 그리고 자기 부재, 자기 상실에 빠져있는 거북이 있다. 이들이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토끼와 거북이다. 거북은 자기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육지로 올라온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속 세계에서 뛰쳐나와 육지로 기어오른다.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물속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모래 위를 걷고 있는 거북은 편하고 빠르게 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을 맛본다. 이 거북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 즐겁지 않다는 것은 그곳이 자신이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살아갈 장소를 잘못 선택하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다. 나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주변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역시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다. 즉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컬트 집단, 폭주족, 과격한 정치 집단 등의 비사회적 집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폐쇄적인 집단은 모두 그런 식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상한 사람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거북이 누가 오래 살지를 경쟁한다면 올바른 선택이다. 물속에서 거북끼리 경쟁을 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다. 하지만 육지에서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보트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애당초 토끼의 영역인 육지에 거북이 합류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한 상태, 자기 부재 상태의 거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이 거북은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서 동료 거북들과 바람직한 유대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거북이기 때문에 육지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토끼에게 휘둘린다. 4.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의 행복에 관한 사고방식을 조사해온 폴란드의 철학자 블라디슬라프 타타르키비츠는 행복은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고 말한다.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마음에 갈등을 끌어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증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에 갈등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사람의 경험은 사회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고통이건 실패건 그것은 사람들 각자가 본인의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똑같은 실수를 해도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너는 그래서 문제야 라는 핀잔을 듣는 사람도 있고 격려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똑같은 경험이라도 사회적 구조나 반응이 다르면 개인적으로 갖는 의미가 달라진다.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무엇을 경험하건 그것이 행복인가 불행인가 하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다. 다양한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인간의 행복은 커다란 행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낀다면 마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은 충족되어 있다. 마음속에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마음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외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비프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개 비프 스테이크를 먹게 되더라도 불행하다. 물만 먹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충족되어 있는 사람이다. 심리적 갈등이 있는 사람은 비단 옷을 입어도 우울하다. 물론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고민이 있다. 고통도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무사히 지나가는 일상에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 이들은 주변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을 제외한 주변 세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 일상의 평범함은 여러 가지 작은 행복이 축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다양한 나무 그늘 덕분에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다. 평범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은 감추어진 행운과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 위에 존재한다.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5. 마음의 품격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마음의 품격이 있는 사람은 평범함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큰 돈을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황폐해져 있다. 행복한 사람은 평범함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파멸될 수 있는 위기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평범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큰 것만을 바라고 도전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마음의 불만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늘 많은 보수를 원하고 일상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큰 기쁨을 원한다. 사회적으로도 늘 큰일만을 도모하려고 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동떨어진 거대한 목표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는 결국 좌절을 겪는다. 물론 자신의 위치를 잊고 큰 것만 바라다가 우연히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간혹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할까? 진정한 성공은 작은 성공의 축적에 의해 이루어진다. 평범함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파멸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마음의 갈등의 정신을 빼앗겨 자신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나는 이 일을 해야 해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가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그런 시기는 자기 실현을 위해 살고 있을 때 찾아온다. 변혁을 하는 데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 변혁을 외치기만 해서는 이룰 수 없다. 문제는 변혁을 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가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는 적절한 목적을 가졌을 때, 마음에 갈등이 없을 때,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를 가리킨다. 심리적으로 준비가 갖추어진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이런 적절한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늘 무리를 한다. 기다리면 태양이 떠오르지만 기다릴 줄을 모른다. 마음이 공포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두려움에 젖어 있을 때 사람은 무리를 한다. 하지만 무리한 도전은 장애에 부딪힌다. 사업가가 무리하게 도전한다면 적자 경영으로 연결된다. 이는 과거의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것과도 같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달리 무리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였다. 등산가도 마찬가지다. 무리하다가는 조난을 당한다. 와세다 대학의 총장을 지낸 고 고야마 치마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건강을 유지했다. 인터뷰에서 건강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무리하지 않는 것. 6. 일상의 축적이 행복을 낳는다. 어제 적당히 살았던 사람은 오늘을 어제처럼 살 수 없다. 작년에 올해의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은 사람이 올해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평범하게 살 수 없다. 평범하게 살아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성장이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진다는 것은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을 평범하게 보낼 수 없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나 적대감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하다.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갈등을 끌어안고 있다는 뜻이다.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화려한 삶을 동경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더 돋보이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삶의 에너지가 없다는 증거일 뿐이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한 이유는 진정한 욕망이 존재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이다. 마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이들에게는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모두 소진해 버렸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착실하게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행복은 착실한 노력의 연장선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착실한 노력이 축적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진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만리장성을 쌓게 타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마음속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매일의 노력도 수행이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좌선을 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수행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속세에서 착실한 노력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수행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물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때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노력이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은 불안할 때 심리학, 나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중에서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